오늘 제가 고른 영화는 모가디슈입니다. 이번에 이제 어떤 영화를 고를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영화 산업이 침체기잖아요. 그런데 이 침체기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는 뭘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올해 가장 흥행한 영화로 모가디슈가 나오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관객 수 300만을 넘은 한국 영화가 바로 모가디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 듣고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다면 아마 1000만 관객을 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가디슈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300만에 아직 들지 못하셨군요. 되지 못했습니다. 네, 얼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가디슈가 뭘 것 같아요, 그러면? 모가디슈? 모가디슈? 무슨 뜻이에요? 전 처음에 모가디슈 듣고서 왠지 불어 모가는 같은데. 약간 모카. 나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모카. D는 디카페인, 그 슈는 슈크림 해가지고 먹는 걸로. 슈크림 빵인데 모카인데 디카페인 슈크림 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 빵 네. 이름으로 괜찮다. 그죠? 모가디슈, 뭐 슈크림 빵 느낌이 나는데 모가디슈는 소말리아의 수도예요. 왜 도시 이름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같은 감독인 유승환 감독의 베를린 영화 베를린. 보셨어요? 저도 네. 재밌게 봤었고, 뭐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밀양, 그다음에 곡성 이런 것들 보면 그냥 도시 이름이 영화 이름이죠. 그러니까 모가디슈도 소말리아의 수도 도시 이름을 영화로 가져온 겁니다. 300만이 봤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 중에도 보신 분이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안 보셨다면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영상미도 되게 좋았고요. 서사도 좋았고 생각할 거리도 주는 영화라서 좋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화 이야기를 할 건데 내용을 모른 채로 영화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화를 먼저 감상하시고 다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사실 추리 영화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기막힌 반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스포일러를 한다 해도 엄청나게 스포일러 할 거리가 없어요. 반전 중요한데. 반전 같은 거 없어요. 자, 이 영화의 전체 내용을 제가 딱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자 남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그곳을 탈출함. 자, 영화 끝났습니다. 네. 뭐죠? 나 이거 아는 거야? 이거 영화 얘기였어요? 아는 얘기예요? 나 이거 왜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했지? 맞아요. 조금 이따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는 얘기 그- 맞았어. 글랑블리. 네. 갑자기? 지금 이게 나 아는 얘기였어. 한 줄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야기의 큰 틀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제 내전이 발생해서 거기를 탈출하기까지 이제 세세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이제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좀 전에 클랑폴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991년에 있었던 일을 조금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거고요. 근데 이제 91년 당시에 저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고 뭐 국제사회 이슈에 관심이 없을 때라 저 몰랐어요. 잘 몰랐던 사건이고요. 그 영화에 이제 남북한 대사관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딱 제 또래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아이들이 뭐 그런 국제 정서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당시 자료를 거꾸로 찾아보면서 91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1991년 당시에 한국이 유엔에 가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한 나라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려면 투표권을 가진 여러 나라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나라들과도 수교를 맺고 한국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게 지지를 해달라. 이제 외교를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소말리아도 그 아프리카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화에서는 소말리아 한국 대사관하고 북한 대사관이 외교 경쟁 상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한도 유엔 가입을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외교를 한 거죠. 그래서 남한 북한이 소말리아 정부에다가 서로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로비를 막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당시의 소말리아 대통령 이름이 바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20년 넘게 독재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집권 초기에는 이제 소말리아를 좀 발전시키는 듯 했는데 점점 부정부패가 많아져서 이제 민심이 떠나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국민들 중에 군벌이, 군사 세력이 저 바레 대통령 독재자를 쫓아내자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내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 모가디슈가 갑자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있었는데 이 대사관들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대사관이 먼저 반군하고 무장 강도들한테 털립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대사관 인원들이 이제 다른 데서 좀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아서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어렵게 중국 대사관에 갑니다. 근데 거기도 이미 중국 대사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반군이 중국 대사관을 이미 점령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대사관 사람들은 갈 데가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에 있다가는 반군이나 강도들한테 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 대사관에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남한 대사관에서 적국이잖아요. 당시만 해도 이제 남북한이 굉장히 냉랭한 시기였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근데 딱 보니까 북측의 아이들까지 이제 목숨을 걸고 피난을 다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한 대사관에서 북한 측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남한 대사관 안에서 두 나라의 사람들이 잠깐 함께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누가 봐도 이게 인상적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남북이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밥을 차려준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북한 측에서 혹시 음식에 독을 탄 거 아닌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막 의심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반찬 중에 깻잎 무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대사 부인이 젓가락으로 깻잎 무침을 딱 집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깻잎 무침 집어보면 알지만 그 도움이 깻잎이 필요하죠. 겹겹이 쌓여 있어서 메뉴에 걸 집으면 아랫게 딸려오잖아요. 맞아요. 한국 대사 부인이 딱 집으려고 하는데 아랫게 딸려오는데 북한 대사 부인이 젓가락으로 아래쪽 깻잎을 딱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쵸. 이제 딱 보면서 남과 북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서로 적대 관계인데 이게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공유하는 음식 문화가 있는 거죠. 보기만 해도 깻잎 무침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한민족이니까 음식 외에도 많은 문화와 정서가 겹쳤을 텐데 감독이 그거를 깻잎 무침으로 연출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은 그렇게 조금 약간 밥도 먹으면서 약간 이제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완화되고 이제 어쨌든 이 모가디슈에서 무사히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작전이라 봐야 각자 수교를 맺은 외국에다가 그냥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이태리 대사관에, 그리고 북한은 이집트 대사관에 구조 비행기를 좀 타게 해달라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북한이 이집트 대사관에서 거절당합니다. 다행히 이태리 대사관에서 남한을 도와주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당시에 남한 측 인원 한 10명, 그다음 북한 측 인원 한 10명 있었는데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딱 남측 인원 10명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한국 대사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10명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남한 10명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기가 두 가지 있겠죠. 1번은 내 사람들 10명만 데리고 하루빨리 이 위험한 곳에서 탈출한다. 두 번째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북한 측 사람 10명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일단 잘 설득을 해서 한국으로 귀화를 시키고요. 귀화. 다 남한 그런, 사람이 됐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 10명 탈 수 있는 자리는 거절하고 북한을 귀화시킨 다음에 이제 북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저들도 한국 남한 사람이니까 사람이다. 자리를 더 만들어 달라. 그게 근데 이제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 않아요? 이거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사관은? 그리고 다 남한 사람이 됐으니까 20명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닌가? 남한 사람이 10명이어서 그랬던 거였으니까 이제 남한 사람이 20명 됐다. 더블. 자리가 당시에는 이제 10자리 정도 있다라는 얘기인 그래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뭐 협상을 하겠다. 아니면 뭐 귀화를 시키겠다. 아니면 뭐 일단 안 받고 뭐 의리를 지키겠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일단 가야지. 우리 급한 측을 급한 사람들 먼저 보내지 않을까? 그쵸. 다 자기 목숨 제일 먼저 챙기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안을 거절하면 언제 다시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기회가 그 없을 사이에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음. 저도 그냥 평소에 하는 생각은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상황이 닥치면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영화에서는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도 한국 대사가 북한 측을 안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대사한테 북한 측 인원도 제발 데리고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영화적인 설정이긴 한데 그 전향했다라고 좀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남한 사람이 됐다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이 됐다. 근데 그래도 이제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알아보겠다라고 이제 이탈리아 대사가 잠시 돌아갔다가 나중에 왔는데 다행히 이탈리아 쪽에서 추가 인원 탑승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후 4시까지 지금 한국 대사관에 있는 남북한 사람들을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과 북한의 대사들이 다시 한국 대사관으로 돌아가고요. 총 21명을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무사히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 대사관에서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가는 길 중간에 소말리아 대통령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대통령궁이 아무래도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격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날 때는 총알 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실제로 이 대사들만 한국 대사관에서 이탈리아 대사관이나 이집트 대사관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작전을 세우는데 일단 차 4대에 21명이 타야 됩니다. 그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가다가 거의 뭐 총알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시 방탄책으로 대사관에 있던 책 같은 거를 차에다 막 붙여요. 두꺼운 책. 그리고 모래 주머니를 창문에 주렁주렁 매답니다. 이제 총알이 오면 모래 주머니 맞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접한데 나름 방탄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말리아 정규군하고 반군은 모두 이슬람 교도였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안 싸워요. 휴전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노려서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이동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도 시간 딱 시작할 때 남북한의 차들이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출발합니다. 가면서 또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무장 세력들 사이를 지나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다 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기도 시간이 아니었으면 저 총으로 남북한 차량을 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기도 시간이 끝나기 전에 도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차 4대가 정규군과 반군의 총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카체이싱이라고 하죠. 이제 그 차 추격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꼭 보시면 좋겠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차 4대가 모두 이탈리아 대사관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북한 측 운전사 한 명이 운전 중에 총에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총에 맞은 상태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운전을 계속해서 무사히 사람들을 이송한 뒤에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한 20명이 비행기를 타고 비교적 안전한 옆에 나라 케냐거든요. 그걸로 가요. 근데 이제 그 비행기가 케냐로 이제 쭉 하강하면서 내려갈 때 보니까 케냐 공항에 이미 남북한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 비행기에 타 있는 남북한 사람들은 약간 일종의 전우회 같은 게 좀 생겨 있었거든요. 왜냐면 죽음의 상황을 함께 뚫고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친해졌다고 해서 이 남북한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같이 되게 친하게 막 손을 잡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이제 좀 쌀벌한 분위기, 저희는 사실 정확히 모르지만 안기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있지. 북한도 각자 이제 다 보위부. 끌려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 왜 남북한이 함께 그렇게 친하게 니네 뭔가 내통 뭐 간첩 이런 거 했던 거 아니야 하면서 아마 줄줄이 다 끌려갈 겁니다. 그래서 취조를 당할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행기에서 작별 인사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따로 내립니다. 따로 내려서 서로 아는 척 하지 않고 각자 길을 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민족이고 먼 타국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음에도 사상과 이념이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케냐 공항에 딱 내린 순간은 굉장히 정말 위험한 곳에서 탈출했다는 그 기쁨과 축하의 순간인데도 서로 아는 척하지 않고 각자 돌아서야 된다는 게 되게 서로를 아쉬웠어요.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북한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렇고 뭐 요즘 젊은 세대는 6.25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태어난 세대여가지고 뭐 통일해야 되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긴 했지만 꼭 통일을 해야 되나? 만약에 통일을 해서 대한민국의 손해가 되면 통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실제로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아, 이거 역시 뭔가 어떤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통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찾아봤어요. 전혀 제목만 봐서는 사실 그 지명 이름이라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다른 느낌으로 상상했는데 조금 묵직한 영화네요. 맞아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최근에도 대사관 탈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의도치 않았지만 이 영화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 다 찍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뭐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우리가 미라클 작전이라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이제 탈출시켜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탈출 작전이 정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시켰다. 또 우리나라 그 대사관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꼭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그게 알려지면서 이 영화가 동시에 비슷한 그 정서를 가진 영화다라고 해서 흥행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실제로 그 한국전쟁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이 막 서로 막 왕래를 하고 막 우리가 북한으로 뭐 놀러 가고 뭐 친교를 맺고 뭐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민족에게 생긴 큰 상처를 치유하는 좋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전선언을 가장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청년들. 혹시 종전선언하면 군대를 안 가지 않을까? 군대를 짧게 가지 않을까? 근데 뭐 당장은 종전선언해도 군대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 붙어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같은 민족인데 저는 항상 북한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존재. 우리가 뭐 좀 잘 나가려고 하면은 막 미사일 쏘고 막 위협하고 이래서 발목 잡는 존재로만 생각을 해서 저들을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막 괴로우니까 약간 무관심으로 없는 듯이 상대하던 나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야씨 내가 니네 북한 때문에 내 젊은 청춘을 징병제로 군대에 간다고 다들 욕했을 거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니까 약간 그런 무관심했던 마음 그런 좁은 마음을 조금 넓혀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아, 이래서 문화의 힘은 대단하구나 라고 느낀 맞아. 영화였습니다. 오늘 영화 내용을 굉장히 압축해서 이야기한 거라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어요. 아까 깻잎 무침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깻잎 시간 되실 때. 감동이다. 그건 네. 나도 누가 와도 손이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라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지. 네. 되게 인상적이네요. 보고 싶어요 영화.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런 디테일들이 많으니까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직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고 뭔가 북한과 관련되면 절대 안 된다. 빨갱이들 약간 이제 그런 인식을 어려서부터 뭐 누가 심었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건 뭐 실제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굳으신 분들일 거라 부모님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불가능하겠지만 북한에도 이 영화가 상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보고 싶어졌다 이 영화가. 그래서 보면서도 제가 틈틈이 중간중간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런 것만 해도 이미 뭐 아마존님께서 설명을 그냥 잘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의미가 담긴 영화인 게 아닌가 좀 궁금해졌어요. 봐야겠어요 당장 다음 영화로. 가장 최근에 제가 시를 받고 다음 영화로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전에 트루먼 쇼를 보셨고 아, 그러네. 재밌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덕분에 91년 현대사 하나를 알게 된 아마존이었습니다. 건배를 하면서 오늘 월간 포차 3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사를 하나 배웠으니까 배우는 김에 독일어 건배 배우면서 마치도록 하죠. 크랑폴리님 뭘로 할까? 독일어 건배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짠한 거 하겠습니다. 있어요, 독일에? 아 있죠, 많죠. 프로스트도 있고 프로스트. 쭌볼도 있고 발음하기 뭐. 쉬운 걸로 갑시다. 프로스트로 합시다. 프로스트. 교양방송 티를 내면서 오늘 독일어 건배사를 배우면서 월간 포차 3차를 마쳐보겠습니다. 크랑폴리님 프로스트. 프로스트